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농소 옥동 간을 연결하는 2회로가 지난 9월 말에 완전 개통된 데 이어 어제는 옥동에서 청량까지 국도 7호선을 잇는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미완공 구간이었던 옥동 청량 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서 울산권인 북구 농소에서 부산시 경계까지 총 연장 46.5km 구간이 모두 개통된 겁니다. 전체 개통에만 14년이 걸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북구 농소에서 부산 경계지인 양산 동면까지를 잇는 부산-울산 도로건설공사가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북구 농소에서 옥동까지를 잇는 2회로 개설 공사가 지난 9월 30일 완전 개통된 데 이어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던 청량-옥동 구간 공사가 모두 끝난 겁니다. 이번 청량-옥동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전체 구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2009년 시작된 부산시계에서 웅산까지 1단계 구간이 2019년 4월 준공됐고 이어 웅상에서 무곡까지가 2021년 5월 준공됐습니다. 3차 개통은 농소에서 옥동까지의 구간으로 2022년 9월 준공됐고 난공사로 인해 공기가 늦춰졌던 청량-옥동 구간이 이번에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부산시계에서 농소까지의 국도 7호선 우회도로를 완공하는 데만 사업비 1조 2,291억 원이 투입됐고 공기도 14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청량-옥동 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의 마지막 흐름 점정, 이게 오늘 이 청량-옥동 구간입니다. 이 내일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은 이 국도 7호선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업해가지고 지역 간선 도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에서 부산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는 3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 혼잡 완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통식을 가진 청량-옥동 구간은 19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성 교통 체증난을 보이고 있는 울산 북구 매곡에서 경주 권역으로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울산에서 경주로,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가는 국도 7호선 일명 산업로의 우회도로인 농소-외동 도로 개설은 오는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도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어제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에게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추후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천창수 교육감은 조례 폐지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삭감됐지만 학생 자치활동 등 정규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교총이 파견교사의 학교 원상복귀와 전문직 인원 감축, 학교 교육활동비 보장 등을 주장하며 합리적 예산 배정을 울산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올해 울산교육청이 보통 교부금 2,600억 원 감소로 재정 운용이 힘들어졌다며 학생 수와 교원 감소 상황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파견교사 선발과 교육청 전문직 증원 등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통 교부금 감소에도 학교 교육활동 예산은 보호돼야 한다며 학생 인성활동과 전인교육 중심 예산 등 합리적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둔갑해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처벌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 지역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과 유령 직원 12명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업체 대표들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 등 유령 직원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맨 의원이 어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를 식용하기 위해 사육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 개고기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유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입법화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지역의 소아 청소년 응급의료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울산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면서 울산시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울산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고 나서야 예산 10억 원을 들여 소아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재지정과 구군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에 울산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시립예술단에는 5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예술단체 책임자가 수개월째 공석인데요.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안으로 위촉 절차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울산 시립청소년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현충일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00년 창단된 울산 시립청소년 합창단은 매년 정기 공연과 초청 공연 등을 해왔지만 올해는 단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합창단의 수장격인 지휘자 공석 상태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신규 단원 모집은 물론 합창단 활동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합창단 정비와 운영 방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쯤 활동이 재개될진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이제 어떻게 방침 내려줘가지고 다시 잘 운영이 되었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울산 시립무용단 역시 예술감독 겸 안무자 공석 상태가 10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술감독 후보에 오른 안무가는 3명인데 후보자 중 1명이 기존 예술단체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남은 2 후보에 거치는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이에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얘기뿐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고요.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해선 문화예술회관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울산 시립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예술계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게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울산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같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일부 시립예술단의 공석 사태를 올해 안엔 해결하겠다고 밝히곤 있지만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중구의회가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글 문화마을 조례를 부결한 데 대해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중구의원들은 조례 부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 마을 조례를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한글 마을 조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례를 지지하는 병영 주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병영성 문화재 지정으로 30여 년간 건축 규제를 받고 있는 병영의 발전대안은 한글 문화마을 조례라며 조례 재추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어제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울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어제 기념식에선 남부경찰서 수사심사관인 정중원 경감이 근정 훈장을,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이재락 경정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184명의 경찰관들에게 유공자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또 경찰 행정발전에 힘을 보탠 202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경찰관들을 시민들이 투표로 뽑는 탑폴리스에는 동부경찰서 전화지구대 강호연 형사 등 5명이 선정됐습니다. 제52회 문화의 날과 제16회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동구 라한호텔에서 300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어제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문화원연합회와 각 문화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문화발전에 공헌한 중구문화원 김성현 사무국장 등 15명에 대한 표창패와 공로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날은 정부가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으며 문화원의 날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매년 10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해 지난 2008년부터 지역별로 기념행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73주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식이 어제 중구 약사동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유족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위령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군경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00여 명을 온양읍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이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으로부터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제 실회 1층 시민홀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진 재난보건력 중심도시는 유엔의 재난보건력 강화를 위한 국제동반 관계기구에 가입한 83개국 1,612개 도시 가운데 재난 위험을 줄이고 피해 복원의 모범이 되는 도시를 선정해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전 세계 도시 가운데 26번째, 국내에서는 인천에 이은 2번째로 재난보건력 중심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특히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원전이 밀집돼 있어 재난 대응에 불리한 지리적 환경인데도 유엔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큽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학교도 예외는 아니죠. 강남교육지원청이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붉은 빛이 나오는 장치를 비추면 빨간색 점으로 카메라 렌즈 위치가 보입니다. 반도체를 탐지하는 기계도 천장부터 벽, 변기까지 화장실 곳곳을 살핍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기기를 찾는 겁니다. 몰래카메라에 반도체를 잡는 데 쓰는 기계와 그리고 그 반도체에 확인이 되었을 때 카메라, 렌즈를 잡는 이 기계 2개를 같이 사용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최근 5년간 신고된 몰래카메라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도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관내 1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점검 결과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해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121개 학교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시에 점검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점검에 나서 학교 구성원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지역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217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의 올해 3분기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석유 제품의 경우 수출 단가 하락과 업계 정기 보수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65억 5천만 달러 수출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23.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6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HD현대가 세계적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와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나섰습니다. HD현대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소재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독일 지멘스사와 설계 생산 일관화, 제조 혁신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정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안광진 교수팀이 마스크 폐기물로부터 첨단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해 2차 전지에 양극 도전제로 적용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도전제는 배터리에서 전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물질로 탄소 나노튜브를 도전제로 활용하면 기존 소재보다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연구에도 활용될 전망이며 영국 왕립화학회의 그린 케미스트리 표지에 소개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주관
2023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간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간 숙련도 평가는 매년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엠폭스 등 27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 분류 동정 등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시험에서 27개 항목 모두 적합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새로 추가된 말라리아에 대한 진단능력 평가에서도 합격해 말라리아의 지역 발생 대응 능력도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이 고용노동부 주관 올해 울산 지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일생활균형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달부터 울산 지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가족인의 날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